예. 예, 오늘은 2023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예, 음력으로는 5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그 한국 문명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제가 그 50번째까지 그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문명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그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한국 문명 학술은 266번째 강의로서 한국 정통 사상이란 이름으로 첫 번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통 사상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그 혼란에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이 무당과 무속에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음양 오행, 그 다음에 전복, 예언, 풍수지리, 이 참이슬 과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속과 무당을 음양, 오행, 전복, 예언, 풍수지리, 참이슬과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비하하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혼란에 빠져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 정통 사상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혼란에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무속과 무당은 음양오행, 전복, 예언, 풍수지리, 참이슬과는 그 뿌리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다환인이라든지 천추환이라든지 방고환이라든지 그 제석환이라든지 배달환웅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군천재를 통틀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은 재정일치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그 제사장 계급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나온 우리의 정통, 한국의 정통 사상이 바로 우리가 음양 오령 오제 사상인 것입니다. 음양 오령 오제 사상이 우리의 정통 사상이고요. 음양 오행은 중국 도교에서 발전시킨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음양 오행의 바탕을 두고 발전시켰던 이 철학 사상을 우리는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전복이라든지, 그러니까 점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점치는 것은 우리가 무당들이 원래 담당하고 있었던 일은 아니다는 뜻을 제가 또 설명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전복과 예언은 같은 내용이죠. 더불어서 이 풍수지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참이슬이라든지 어떤 그 선택받은 그 지역을 새롭게 뭐냐면은 뭐를 바꿔야 된다는 이런 참이슬과는 이 무당과는 관계가 멀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그 국민들은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매우 혼란에 빠져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무당이 바로 무속이고
무속인이 바로 이 뭐 점도 치고 예언도 하고 풍수지리도 있고 뭐 참이슬과 이거 같은 건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부를 좀 더 세밀히 깊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당은 우리가 이 당자도 집당자가 아니고 꾸짖을 당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무당은 무교라고 표현하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무문화라고 표현하는 것도 더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교라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기성 종교와 맞추어서 교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무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문화 속에 우리가 무당이 있는 것이고 그 무당이 바로 우리가 일명 이제 무속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무당은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 그 음양오행이나 전복, 예언, 풍수지리, 참이슬과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무속과 무당은 가무 재례가 있다는 것이죠. 가무 재례가 있다는 것이죠. 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노래 가짜죠. 노래가 그는 춤추고 노래를 한다는, 춤추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또 시끄럽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물놀이와 같은 이런 우리가 꽹과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당과 무속은 바로 그 뭐고 가무 재례가 있다는 것이고요. 음양오희나 전복, 예언, 풍수지, 참이슬은 가무 재례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가 무당을 무조건 우리가 폄하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음양오행, 전복, 예언, 풍수지리, 참이슬 이렇게 하면서 특히 점을 보는 사람들을 이제 보살이라고 말을 하죠. 보살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살이라는 말도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강의를 하고 있지만 보살은 바로 문화에서 나온 최고의 이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사상은 바로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고 보디사트바를 우리가 그 한자로 음차했을 때 보리살트가 되고 보리살트를 줄여서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은 바로 무속과 무당이 가지고 있는 이 무문화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 음양오행, 전복, 예언, 풍수지리, 참이슬은 이 무문화에서 빠져나온 도교적 색채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고 도교적 색채는 우리 환국인의 동이족하고는 관계가 매우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교는 바로 지금 현재 중화족 즉 다시 말하면 중국의 그 일반 그 민중들이 매우 즐겨 기대고 살아왔던 기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통 무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무당은 바로 황무당과 백무당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불교와 관계되어 있는 흑무당으로 있는데 우리가 흑무당은 바로 천문지리를 공부하고 정책을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백무당은 바로 성과 일반 민중의 그 일어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백무당이라고 말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불교와 관계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짬뽕이 된 것이 이제 황무당이라 했는데 우리의 정통 한국 그 무당에서는 이 황무당은 매우 그 비하하고
별로 치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정통 뿌리 사상은 바로 흑무당과 백무당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 철학이 우리의 고유한 그 사상이다, 정통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한국 정통 사상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혼란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즉 무속은 바로 무당을 말하는데, 이 무속과 무당은 바로 이 민간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간신앙은 우리 한국의 정통 제사장 계급에서 나타나는 무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양오행이라든지 풍수질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 도참설은 중국 도교의 바탕을 둔 도교적 문화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 여기에 우리가 음양오행 철학과 주역의 철학을 혼합되어서 독특한 풍수 도참 사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고로 이 중국에서는 바로 이러한 음양오행 풍수지리 예언 전복 도참설을 음양오행 철학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역 철학을 혼합해서 독특한 풍수 도참 사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그 조선반도에서도 우리 한국인에도 많이 지금 현재 일반 그 민간 신앙으로서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엄격히 말하면 우리의 정통 한국의 정통 사상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속과 무당이 이 바로 정통 한국 정통 사상이라면 풍수 도참 사상은 중국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벌써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통 사상은 음양 오령 오제 사상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우리가 중국의 도교적 풍수 도참 사상이 비교적 이 문자 계급에 좀 더 공부가 되어 있는 유식한 계급의 사람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풍수 도참 사상이 비교적 문자 계급, 즉 유식한 사람에게 형성되면서 이것이 이제 미신화되면서 우리 민간 신학에 이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수 도참 사상은 우리가 일반 그 민간인들이 그 일반 사상이 아니라 좀 더 공부가 되어 있는 이 문자 계급의 유식한 사람들이 형성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의 미신화가 되면서 우리 민간 신화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풍수 도참 사상은 정통 우리의 그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그 정통 사상은 우리의 정통 사상은 이게 주술화가 없다는 것이죠. 탈주술화가 되고 천문지리 이런 공부가 뭐냐면은 공부가 되어서 우리가 자연과학 세상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요. 우리는 이런 탈주술화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무속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이 탈주술화 그 주술화되어 있는 이런 것으로 나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통 한국 정통 사상은 바로 탈주술화하고 자연과학 세상으로 발전시켜 나가서 우리가 천문지리학에 더 공부를 박차게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이 미신화되고 주술화되면서 급속도로 우리 한국 정통 뿌리 사상에 흔들리게 되고, 급속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대주의로 빠지게 되는 우리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문명학술원을 운영해 가면서 우리의 그 사대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중국식 도교인 음양오행 풍수지리 예언 전복 도참 사상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지식인 계급의 풍수 도참 사상으로 발전시키면서 이것이 민간인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우리의 정통 사상처럼 주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주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무당과 이 전복은 다른데요. 전복은 다른데 무속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무속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가무재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무재례. 그래서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춤추고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제가 한국의 정통 사상에서 바로 제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한국의 정통 사상이 바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의, 동방예의지고 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무재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은 바로 가무재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무재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당과 전복, 풍수지리, 참이슬과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예언과 전복이 이 무당에서는 원래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무당은 예언과 전복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강의했지만, 예전에 강의했던 것이 있지만, 바로 무는 무성과 무속으로 이루어지고, 무성과 무속으로 이루어지고, 이걸 통칭 우리가 무당이라고 하는데, 무성은 바로 무성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제사장들의 급을 우리가 대부라고 하죠. 대부. 그래서 이 대부는 최고의 그 지식층을 말하는 것인데, 그 최고의 지식인들끼리는 만약에 어떤 컨설팅, 우리로 말하면 컨설팅이고 그 한자로 표현하면 점사가 되는 것이죠. 점사가 이렇게 물어봐서 어떤 것을 물어봤을 때 같은 동급끼리는 그것을 봐주지 않는 것이 예의고요. 만약에 자기보다도 조금 그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이 컨설팅,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어떤 그 물으러 왔을 때 어떤 궁금하고 문제점을 물으러 왔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 즉 점사를 봐줘야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바로 무당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무당의 나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속이라고 무당은 무성과 무속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정일치 시대는 대부가 바로 무당이고요. 이를 우리는 환인, 환웅, 당군이라고 부르고, 하르방과 할망도 다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르방, 할망, 환인, 환웅, 당군, 이것이 우리의 국조 5조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그 농업혁명과 더불어서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수로를 이용한 농업이 시작되고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계급화되는데요. 그래서 재정이 일치되는 시대에는 우리가 이 대부급이 바로 뭐냐면은 무당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재정이 정치와 제사지는 계급이 이제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정이 분리되면서 우리가 적통은 왕과 군대를 통솔하게 되고요. 또 반계는 산으로 들어가서 신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성은 바로 적통은 왕과 군대를 통솔하게 되고, 즉 권력자가 되는 것이고 재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계는 산으로 들어가서 신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분리되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계의 산으로 들어가서 신선이 되었던 이 그룹이 바로 유불선도의 문자 권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불선, 이들을 우리가 양반이라고 말하죠. 유불선도 이 문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대부에서 나왔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대부에서 나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불선도는 바로 뭐냐면은,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유불선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자무식꾼들이 일하기 바쁘고 농사일에 바쁜 사람이 유불선도에 있는 도를 깨우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불선대의 문자 권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문화에서 이 무성과 무속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무당이라고 말하고 그 최고 그룹인 이 제사장 그룹이 나중에 재정이 분리되면서 제사장 그룹과 그 다음에 정치 그룹이 분리되면서 우리가 유불선도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포함해서 기성종교가 되어서 우리가 문명화로 이끌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과거를 통해서 선발된 이제 지배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반들이 나오죠. 이제 이들을 우리가 이제 양인들 중에서 과거를 통해서 이제 지배자가 나오는 이들을 이제 그 양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이제 문자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문자 권력. 즉 다시 말하면 세습제에서 양인들 중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문자 권력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양반이고 고려시대 때 고려 말에 양반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합격한 자들을 우리가 양반이라는 것이고 그 전에는 바로 권문세족이라 해가지고 세습하면서 계속 뭐냐면은 지배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양반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문인과 무인을 합쳐서 이제 양반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려시대 때, 그 다음에 삼국시대 때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계급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언제까지 그 계급제도가 유지되었느냐? 조선은 1910년도 한일 그 합방이 되면서 그 한일 병탐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끝나게 되었고요. 중국은 신의 혁명 손문이 뭐냐면은 1911년도에 신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중국 청나라가 해체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바로 우리는 새로운 우리가 그 권력 그 집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은 군사계급 왕 그리고 유불선도의 문자계급이 이제 이걸 우리가 정통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양반은 민주공화정으로 해체되었으며 민주공화정은 민주화를 통해 인간의 존엄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복, 참이슬, 풍수지려선 일상세월의 놀이문화가 이제 되었는데 점쟁이 보서는 바로 무당 무속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들 무당 무속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정통 한국 정통 사상은 바로 근본적으로 무문화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 무성과 무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무당들이 대표적으로 우리의 정통 지배 계급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놀이 문화가 우리가 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물 식물에 관한 점이라든지 해몽점, 신점, 뭐 승부점, 관상점, 그 다음에 작회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이 토정 이지암 선생의 이제 철학과 사상은 바로 이후에 이 대인슬이라는 아주 유명한 문야면은 그 학문으로 정착이 되었는데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이 바로 그 토정 이지암에 의해서 이 대인슬에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국민들 속에 가지고 있는 멋스러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인설을 이루게 되면 이것이 그 도강해적으로 바뀌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 안으로는 신령스럽고 구세기를 원하고 밖으로는 부하고 귀하기를 원한다. 귀하기는 빚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귀함이었고 부하기는 즉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욕심내지 않는 것보다 더 부함이었고 구색이 즉 강하기 위해서는 다투지 않는 것보다 더 구셈이었고
신령스럽기는 알지 않는 것보다 즉 알지 않는 것보다 더 신령함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알지도 않고 신령하지도 않으면 어둡고 어리석은 자가 그러하고, 다투지도 않고 구세지도 않는 것은 나약한 자가 그러하며, 욕심내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는 것은 빈궁한 자가 그러하고, 벼슬하지도 않고 기하지도 않는 자는 미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알지 못해도 능히 신령스러우며, 다투지 아니해도 능히 구세고, 욕심내지 않아도 능히 부하며, 벼슬하지 않아도 능히 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의만이 그럴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하는 무문화에서 말하는 우리 무당들이 갖춰야 될 근본적인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추게 될 때 바로 우리는 도광해적하게 되고, 도광해적한다는 뜻은 빛을 감추고 그림자를 숨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멋스러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멋스러움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은 또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가를 다음 시간에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7월 1일 토요일, 한국무명학술은 꼴짱 김대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